일어나라 일어나. 책상도 바뀌어 있고 네. 마이크도 바뀌어 있고 좋은데요, 저는 오히려. 또 안 해버릇했더니 또 이게 참 하기가 네. 머쓱한데 우리가 한 며칠 쉬었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자주는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도 이제 한창 그때 위기 상황이고 공격적으로 저희가 종목 제시를 하면서 사과나무 나가면서 해왔는데 이제 시장도 거의 뭐 이제 1950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네. 좀 조심조심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IT가 어떻게 방향이 가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쉬었다 시작하는 거 반도체로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자료는 4월 24일 날 나왔던 자료고 상당히 저는 그날 자료 읽고 나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내용이어서 같이 그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유조입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담당 최영선 연구원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쉬면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올라오다 이제 안 올라오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셨고요. 또 뭐 근데 팟캐는 네. 좀 유튜브로 갈까 지금 고민 중이어서 네. 좀 시즌을 마무리 짓고 좀 한 달 정도 정비해가지고 할 건지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네. 여하튼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 시리즈로 실제로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서웅으로 한 30% 수익 내서 고맙다고 올려주셨고, 뭐 다른 거 했으면 100% 나겠습니다. 인텍 플러스도 한 50% 수익 나서 좀 고맙다는 그런 인사해 주셨고, 또 한 분이 요즘에 뭐 윤쌤님께서 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유튜브 이제 엄청 돌아다니다가 이제 본인 같은 경우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오히려 매매가 꼬여버렸다. 그래서 다 끊고 이제 이리온만 좀 청취하겠다고. 그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이신데. 그렇게 좀 댓글 좀 달아주시죠.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하여튼 3프로 TV 거기 갔을 때 정말 속에 있는 말 하고 왔는데 되게 이런 국면에서 보통 투자자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동일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건 제 경험이고 제가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장이 무너지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득세합니다. 어떤 게 득세하냐면 뭐냐면 설명해 줘야 되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막 위안을 삼고 싶은 거죠. 막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우리가 어떤 인간이 그때 합리화하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매매는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냥 그때는 정말 숲을 봐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공포스러운 말 망한다 뭐 했지만 망할 수도 있지만 되게 그런 소위 그런 의견들이 힘을 얻을 때는 정작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왜 주주를 다 던져버리고 불안해서 못 던질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주주가 되는 연습을 하시면 그때 사놓은 주식들을 장기 투자 들어가시면 정말 큰 게 도움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기 투자하면 큰일 나고 뭐 저희들도 엄청 욕먹잖아요. 맨날 너희들 말하면 왜 빠지냐 하는데 정작 이번에 사과나무 할 때는 제가 정말 결연하게 제가 인사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럴 때 장기 투자 시작하면 100점 뱅승이에요. 그냥 뭘 사도 돼요 사실은. 그냥 뭘 사도. 근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가면서 계속 수익이 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저는 이후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가 뭐냐면 하여튼 그랬을 때 다음에 주도주가 되는 곳들을 그쪽에서 노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누가 뭐래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IT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쉬었다 시작할 때도 반도체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저도 먼저 질문을 던질게요. 이 반도체가 은근히 뭐 싸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죠. 사이클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사이클의 그림이 평상시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거기서도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테크 쪽 의견 보면 모르겠다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뷰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회사들도 지금 예측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치. 어쩔 수가 없죠. 이 전염병이 촉발하는 실물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 가정부터가 지금 완전히 시나리오가 많아지는 상황이죠. 최영선 연구원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사이클의 궤도가 어떻게 될 거냐. 4월 24일 발간했고 제목은 이번 사이클의 궤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퍼런스 콜이 나온 다음에 제가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같이 자료를 냈어요. 하이닉스 리뷰하고 같이 달려 나온 자료인데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먼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천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의 이번 컨퍼런스 콜과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 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에서의 원화의 96단 전환 수율 자체가 생각보다 우호적인 상황이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뉘앙스를 조금 많이 보였고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손 환입이나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 자체적인 수율 확보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재고 레벨인데 역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트 업체들의 재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메모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재고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에는 2주 초반 정도로 상당히 2분기 말에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주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그림으로 굉장히 메모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는 건강한 레벨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램 기준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재고가 상당히 괜찮아진 거지? 이유는? 업체들이 고객사들이 이제 세이프티 스탁을 쌓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땡겨갔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PC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좋았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림자가 이제 막 했지만 실제 그 정도의 디맨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셀인과 셀수로의 차이죠. 그렇지. 네. 근데 실제 디램 재고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도 잠깐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쵸. 그만큼의 디맨드는 네.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이 하이닉스가 서프가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나온 날에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다. 그치. 메모리 재고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문제는 뭐냐면 고객사들 세트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축소되느냐. 요게 그건 이상한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니까 나도 헷갈리는 불안해하는 거야.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것까지 돌면 정말 확실한데. 아 그렇죠. 그러면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건데 지금은 그게 쌓여가는 중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 제시된 게 가이던스입니다. 2분기 빅그로스 가이던스를 줬는데 디램을 이제 QOQ 플랫을 줬고 낸드를 QOQ 10% 정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나쁘지 않은 빅그로스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분기까지는 가격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 내고는 4월에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컨트랙 가격을 분기 초에 하기 때문에 4월 2분기 가격은 끝났고 근데 빚도 제대로 이렇게 줬으면 가이던스가 크게 미스하지 않는 이상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파는 이유는 뭐냐? 2분기 문제 아니다. 하반기가 불확실하고 네, 세트 업체도 재고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 요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장에도 써놨지만 서버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죠. 서버가 하반기에 랜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인텔 컨콜도 얘기하면서 상고 화재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랜딩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랜딩을 할 거냐.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한번 당했잖아. 서버 수요 줄었을 때 완전히. 그때 하드 랜딩을 했죠. 하드 랜딩 하니까 그 악몽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새 IT들 왜 이러냐들 다 생각하실 텐데 이게 우리 기억 속에는 자꾸 한 단어 하나에 자꾸만 의미를 부여해 버렸다니까. 맞아요. 이거 할 바엔 다른 거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제가 Q&A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를 정리를 해놨는데 마지막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반기 서버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빅션을 갖고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한 하이닉스 답변이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변함없다. 내용은 다 좋은데 사람들 내용은 다 좋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믿지 않죠. 네.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은 2분기 수요에 대해서 고객과 가격과 물량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버에 대한 계약 실행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리고 PC 쪽에 대해서도 PC 디램이 지금 쇼티지다라는 상황까지 거의 언급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올해 4분기 낸드 BEP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하이닉스는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투자자들 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항상 대부분 좀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전자가 항상 보수적인 컨퍼런스 콜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항상 그렇듯이 긍정적인 전망을 대부분 줬는데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는 닉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통해 체크하는 부분은 세트 업체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정상 부분보다. 당연하지. 그렇죠.
네. 나갔을 당연한 때 산식이에요. 네. 산술에도 네. 당연히 쌓이는. 세트 수요는 박살났는데 그러니까. 메모리는 출하가 됐으면 다 재고로 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축소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정말 디맨드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길어지면 뭐 이런 공포지. 그렇죠. 이 재고가 축소되는 게 없으면 하반기 좋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오더가 다 딜레이되거나 오더컷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수가 반등할 때 IT가 분명히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걸 완전 언더였어요. 그렇죠. 완전 언더를 했죠.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반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아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게 터지고서 저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발표한 게 아니었으니까 했지만 제일 많이 논의됐던 게 전배승 연구원 방송에 녹음했었을 거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은행주의 도대체 PBR이 어느 레벨이냐? 가양업자 50% 망했던 수준이다 했는데 그래서 다 그쪽 놀란 거지. 거기가 싸니까 거기로 가고 막 중소형주 하다가 정작 한익이랑 삼전은 저 주변으로 저쪽 놔두고 안 보고 있다가 사실 이게 오늘 녹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올릴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제 고민을 더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걸 한번 슈팅을 가는 거냐.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녹음하자고 한 건데 그래서 핵심은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야 그러니까 되는데요. 이게 사이클인데 그림 1번과 표 1번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림 1번에 나온 게 시나리오별 디램 ASP 변화 추이입니다. 기존의 회색 가격 곡선의 그래프는 저희가 원래 보던 뷰처럼 그러니까.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변경된 베이스 케이스가 제가 보고 있는 베이스 케이스인데 한번 3, 4분기 때 가격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내년 1분기쯤 해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로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사이클보다 약간 길어지면서 동시에 강도가 약간 약한 정도의 사이클로 바뀌게 된다. 선행성으로 봐도 좀 뒤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ASP와 빅그로스가 전부 다 내년으로 밀리게 된다. 빅그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제가 오버 더 호라이즌 때 예측했던 올해 연간 수요 빅그로스가 디램이 한 18% 정도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15% 정도로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도를 봤던 빅그로스 한 17% 정도 보던 거를 한 19에서 20% 정도로 조금 내년을 우상향하는. 되게 좋게 보네. 그렇죠. 이거는 뭐 드림 엑스체인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빅그로스와 ASP가 다 밀렸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인 게 만약에 이게 자꾸 또 오늘 오래간만에 한다고 말 많이 한다고 또 싫어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 베이스 시나리오가 갖추면 최영사 연구원대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버리냐면 내년 상반기에 모든 것들이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 기저가 엄청나게 폭발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을 했더니 누가 나한테 형 그건 너무 오버한데 사실 만약 그럴 가능성도 요만큼은 있거든. 나는 그래서 되게 헷갈려. 이게 만약 IT 사이클이 최영사 연구원대로 지연돼가지고 내년 초다 하면 다른 것까지 연결되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찌됐든 사이클이 소비 지연된 것과 연결된다. 그렇죠. 맞아요. 네. 어찌됐든 사이클이 디램 고정 가격이 오른 건 올해 1월부터 올랐습니다. 코로나는 2월에 터졌어요. 네. 사이클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찬물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이 상승을 하는 그 궤적 자체는 그대로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조금 슬로우 다운 하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 지금 뭐 여러 뭐 이제 공감돼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 이후 세계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전에 있던 어떤 변화 요인을 가속화시켰다 난 보거든. 이 코로나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뭘 가속화시키는 거냐면 언택트도 뭐 이런 표현 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굉장히 디지털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끼리 오래간만에 얘기하니까 나도 요새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그래도 뭐 올 겨울에도 또 번진다고 하니까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그랬을 때 IT가 딱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리포트로도 인덱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기저가 상당히 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5G 페네트레이션 레이시오 침투율 자체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네, 5G 침투율은 빠른 상황에서 스마트폰 전체 세트 수요만 리바운드를 그냥 정상적으로만 내년에 해줘도 상대적으로 거기서 드리븐하는 메모리 수요가 무시할 수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지연된 소비 플러스 이게 만약 겨울에 사고만 안 터지면 연결돼서 팍 올라오는 순간 그렇죠. 이게 없어진 소비냐 지연된 소비냐 요 차이인 거고 네 상대적으로 돈을 풀었다면 그 돈 갖고서들도 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게 전체적인 시장과도 상당히 연동되는 우리 이익 사이클이라는 게 뭐야? 그렇죠. 전자닉스 메모리 메모리 수익에 따라서 이익 사이클이 바뀌는데
너무 기저가 세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밌는 게 이거 봐봐. 실적이 나오던데 사람들이 막 평가자로 하지만 실적이 이상하지 괜찮아 나름. 잘 나온 거죠. 잘 나와 다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이 좀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네네네. 뭐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21년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3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의 레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도달하느냐의 시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변경된 베이스 케이스 부분과 또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드림 엑스체인지 쪽에서 예측을 한 가격 시나리오입니다. 네. 드림 엑스체인지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가 아래에 이제 표 1번에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저랑 드림 엑스체인지가 보는 뷰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올해 하반기가 가격 상승이 높지 않고 핵심은 내년으로 다 딜레이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회복하는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드림 엑스체인지는 올해 4분기가 DRAM 가격이 QOQ 역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오히려 하고 있고 되게 느리게 나. 되게 느리게 사이클이 올라온다. 네. 하지만 이런 드림 엑스체인지도 내년도가 사이클의 정점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야, 네. 근데 이거 디램 꼭 에센셜 갖고 하면 3분기에 4분기가 완전 쉐신데?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드림 엑스체인지와 저의 추정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뭐 때문이냐? 당장 5, 6월 달에 수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뷰가 나뉘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는 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가 5, 6월 달 2분기 내로 피크아웃 하느냐 여부가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하고 애플의 SE2 시리즈가 5월 달 시장 수요가 얼마나 나오느냐. 네. 애플 어떤 거 같아? 뭐 여러 예측 뷰가 나와 있지만 하말들이 달라.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저는 수요가 나쁘진 않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삼성 IM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소비 수요가 살아난다고 보면 신제품을 살 텐데 상대적으로 S20는 나온 지 조금 된 모델이고 SE2는 이제 타임라인에 맞게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약간 땡겨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흐름에 따라서 디램 엑스체인지와 제가 보는 시나리오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하반기보다는 내년도에 전반적인 빅그로스 ASP가 넘겨져 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방향은 이게 뭐 디램 익스체인지든 연구원이 보시던 간에 결국 내년에는 이제 어쨌든 엄청난 턴을 한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주가 지지부진하면 나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종합게임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 정말 이분들이 주가 안 보고 아니 난 3, 4년 보겠다는 건 나는 옳다 봐. 이게 지금 커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구조적인 과정을 보면 구조적인 과정을 보면 그 중간에 못 견딜 것 같아서 나가는 거지. 나는 상당히 스마트한 생각이라고 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안 가는 게 더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좋아? 아닌가요? 바로 가야 돼. 장기 투자자라도 오히려 못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다 진짜. 어쨌든 안 가니까 좀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뭘 시작해서. 그래서 뭐 뒤에서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먼저 그 표 2번 4페이지 나온 표 2번을 보시면 디램 엑스체인지 최근에 나온 리포트 내용에 이제 ASP에 대한 각 어플리케이션 뭐 브레이크다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지만 토탈 디램 부분에서 올해 3, 4분기 가격 상승폭을 좀 기존에서 변경 부분을 바꾸면서 많이 낮춰놨고 그러네. 그리고 4분기를 다운으로 아예 바꿔놨다. 야, 4분기를 다운 잡아놓으니까 이거 보는 애들은 IT 반도체 안 사겠다. 그렇죠. 보면 느낌이 세야죠. 쎄하지. 네, 세야죠. 네. 내가 굳이 왜 여기서 놀아? 그렇죠. 하반기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데 그런 뷰가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5페이지 부분인데요.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테크의 강세 시점은 2021년을 선반영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행성을 본네. 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써놨는데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19년도를 우리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는 사실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전자닉스 주가가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을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주가는 작년에 다 땡겼어요. 올해 연초에 제가 리포트를 계속 말씀드린 게 밸류에이션이 조금 턱 끝까지 왔다. 전자닉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전자닉스 주가가 상당히 그렇게 힘을 많이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시나리오가 한 번 더 올해 하반기에 재현된다라고 보는데 내년을 선반영하면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땡겨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작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고민의 레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로 좋아지는 숫자 나올 때가 상투일 것 같다. 그렇죠. 그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모든 건 선반영의 싸움이에요. 근데 선반영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 거냐. 내가 최근에 프로데크라도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 2,000 된다 하면서 이거 뭐냐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정상화되는 거를 향해서 지금 주가가 반영해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야구장에 관중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랬을 때 주가는 뭐 팀이 다 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때 되면 야, 이거에 비해 숫자는 좀 별론데 얘기가 떠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5월, 4, 5월 주가가 되게 좋게 봤던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바라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미리 선반영할 수 있는 주식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고민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핵심은 IT거든. 근데 만약 IT가 하반기에 버텨주면 이건 얘기 좀 달라지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지수에 대한 예측을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IT가 뭐 지수에서 믹스가 구성되면서 IT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하반기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상당히 재밌어지지. 아니면 지수를 이끄는 게 IT가 될 가능성이 하반기엔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반기 안 좋은 것들이 이미 주가에 프라이싱 되어 있고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지금 아무리 전자닉스가 외쳐도 아무 CR도 안 먹힙니다.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왜냐하면 다른 산업 뭐 잘 모르겠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을 체크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반기가 안 좋은 건 무조건 주가에 프라이싱이 됩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를 선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들이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땡겨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전 조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내년도를 땡겨야 되고 그럼 내년도를 또 언제 땡길 거냐에 대해서도 또 각자 뷰가 달라요. 어렵지. 지금은 4월 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4월 말에 내년도 걸 땡기는 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빨라. 그래서 지금 슬로우한 거예요. 전자닉스가 지수 대비. 여름에 정도? 여름 그렇죠. 이후. 제가 볼 땐 일단은 6, 7월은 넘어가야 된다. 여름 이후.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5, 6월 달 수요를 또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5, 6월 달 수요가 예를 들어 중국은 지금 스마트폰 세일 수요가 5, 6월에 잘 나오잖아. 그럼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버려.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그러면 지금 다들 반신반의하다가 이거는 지르기가 좋은 섹터잖아. 그렇죠. 언제든 뭐 지를 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다. 왜 다른 것들은 지금 은근히 네이버부터 해서 다 은근히 올라왔단 말이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다들 순환매죠. 뭐. 다 헷갈리는 거야 지금. 맞아요. 5, 6월 숫자를 다 보려고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래서 의외로 5월 달에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확인하고 싶어지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IT가 만약 좋아진다는 가정이 있으면 지수가 밀리기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안 밀릴 것 같아.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1,500 간다 이러면 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메인이 아직까지 기대를 반영 안 했는데 그쵸. 왜 무너지냐는 맞아요. 거지. 메인이 기대를 반영하지 않았죠. 메인이 기대를 안 반영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렇게 애널리스트랑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딴 데서는 동학개비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온 줄 알고 있어. 근데 아니야 지금. 걔네들은 인버스 사던데. 그래서 요게 굉장히 오늘 이걸 먼저 녹음한 이유가 만약 5월에 숫자가 나와버린다면 여름이 불마켓이 될 확률이 있어. 그럴 수 있죠. 여름에서 가을 요때가 불마켓이고 겨울 넘어가면 이제 또 고민이 많아질 수 있고. 왜냐면 그 다음에 기저는 좀 많이 반영했을 거. 하여튼 그건 밸류에이션을 따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여기 리포트 두 번째 단락에도 나와 있지만 1.1에서 1.3배 정도, 정확히는 하이닉스가 1.2배 정도 포워드 PB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닥이 0.8에서 0.9배 정도를 보통 형성을 하고 피케 레벨이 한 1.5배 정도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배 정도면 제가 리포트로도 적어놨지만 올해 기준으로 리즈너블한 수준이다. 하반기를 반영해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의 하이닉스가 지금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세게 가려면 업사이드가 20-30% 이상 나오려면 내년도 거 땡겨와서 내년 BPS 이제 봐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아마 세게 슈팅을 할 거고 분기가 2개는 지나가야 돼. 그러면 오히려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2018년도에도 그랬어요. 업체들의 이익은 사상 최대였으나 주가는 피크아웃을 18년도 3분기에 했다. 왜냐하면 멀티플이 피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고퍼에 가서 저퍼에 파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나가니까 점점 이제 고퍼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고퍼 어느 정도의 고퍼가 됐을 때 사서 분명히 내년에 저퍼가 됐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그 전에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자들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전자닉스 주가가 한 4월, 5월 당분간은 조금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부진하는 게 뭐냐면 빠지기도 어렵고 오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주라면 제일 짜증나. 근데 그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매니저들 입장에서 이걸 포지션을 하나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동학 게임들이 좀 빨랐다 생각해. 이쪽을 들어갔거든. 우리가 순서로 본다면 네. 오히려 지금부터 좀 이후에부터가 이쪽이 게임이 시작될 타임이 그렇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정작 이때는 되니까 또 이걸 다 팔아서 다른 쪽으로 갈 거라고.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그치. 엇박자인데 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좀 2분기는 전자닉스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종목장이 나온다. 다만 그치. 약한 종목장으로 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센 종목장 작년 12월 올해 1월 같은 종목장이 강한 종목장이 나오려면 올해 하반기 전자닉스하고 함께 달려가는 시기 내년을 보면서 그때가 이번 사이클의 주가 측면에서의 피날레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저가 얼마나 될 것이면 숫자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는 시점으로 엄청 넘어가게 됩니다. 땡겨서 주가가 반영시키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전자닉스는 기다리는 시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5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래서 중소형주 관점에서는 투자 사이클 쪽이 상당히 이미 움직이고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사실 지금 중소형주들은 뭐 저희 이제 뭐 사과나무 시리즈였던 제가 말씀드린 FNS 테크나 그거는 네. QLED, OLED 쪽이지. 네, OLED 네. 쪽이죠. 다 그런 이제 OLED도 AP 시스템이나 뭐 SFA 같은 기존에 주도하던 OLED 장비 업종들보다는 FN스테크나 뭐 디바이스 ENG나 약간 조금 엣지가 나는 조그마한 종목들이 훨씬 더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A5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왔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펀더가 있고 훨씬 더 엣지가 있는 중소형주에 주목을 했다. 중소형주는 엣지 있고 펀더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봤다가는 큰일 나. 예를 들어 파츠 쪽에서도 제가 최근에 TCK 리포트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TCK 주가가 가장 좋지 하나머트리얼즈나 월덱스나 이런 또 다른 또 파츠 쪽 그러니까. 애들까지 수급이 다 같이 넘어오진 않아요. 네. 묶어서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한 종목장과 강한 종목장을 보는 그 차이점이 거기서 나온다고 강한 판단해요. 종목장은 다 같이 그러면 뭐 너도 나도 다 같이 그냥 가는데 가즈한데 그 정도 힘은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주도주가 아직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선별해서 종목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투자 사이클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저번 인덱스에서도 말씀드렸고 6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그림 2, 3, 4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미리미리 스터디를 해놓고 지금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한인사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의미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코비드 관련돼서는 네, 코비드 관련해서는 뭐 공급망에서의 큰 이슈는 없다. 이런 부분이었고. 다 없다고 하는데 왜 다들 실제로 없어요. 네. 없는데 다들 이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야. YMTC의 우한에 있는 랜드팹도 정상 가동을 합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사람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저번에 뭐지 2000에 누구 랜드 쪽에 누구 감염됐다. 걸렸다고 예. 공장 스탑된다고 누가 그래서 아니 그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 네, 아무도 들어갈 맞아요. 수 없는데. 네. 다 방증복 입고 가장 그러니까. 철저하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메모리 사이클이 혹시나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도 TSMC 컨퍼런스 콜도 다 해놨어요. 예, 같이 이 정리를 자료에서는 해놨습니다. 네. 특히 내가 요즘 놀라는 기업이 뭐냐면 TSMC야. 그렇죠. 네. 야, 이건 캠팩스 진짜 컷이 없었고 가이던스도 어마어마하더라. 나쁘지 않은- 네. 이제 삼성전자가 TSMC가 이러다가 완전히 뭐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가는 느낌이야. 이미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어마어마한 기업이었는데 네. 더 어마어마하게. TSMC의 표현에 따르면 모두의 공장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두의 공장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TSMC 하면 대만의 중소형 무슨 이런 게 아, 아니에요. 이게 완전 전 세계에 네, 완전 TSMC 잘못 보는 거죠. 네. 완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원래 대만 좀 가보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네. 이게 TSMC 쪽을 정말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네. 기술력도 어마어마한 거. 네. 완전히 사실 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고 완전히 정부가 같이 커가면서 대만의 IT를 전부 다 주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중국이 누가 뭐래도 뭔가 중국이잖아.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쩌면 기술 패권이 이번 모든 앞으로 10년이라면 네. TSMC 역할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TSMC가 아무리 트럼프가 화웨이 거 생산하지 말라고 계속 때려대도 하잖아. 계속 생산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TSMC를 셧다운 못 시켜. 그럼 애플 거 뭐 다 마무리돼. 누가 만들 것이며. 이게 지금 좀 미중 무역 부재에서 막 서로 말들을 하고 있는데 TSMC는 못 건드는 거야. 그렇죠. 화웨이를 막고 싶으면 TSMC를 쳐야 되는데 쳐야죠. 예. TSMC를 못 치거든.
그렇죠. 야, 이게 진짜 근데 거기다가 놀라운 거는 이 컨퍼런스 콜 한번 이 자료가 14, 15페이지인데 꼭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 삼성 같은 얘기도 나오더라고. 네, 나오죠. 삼성 얘기도 나오고 근데 투자자들이 오히려 거기 애널리스트들이 더 많이 질문하는 거는 삼성보다는 중국 SMIC 질문을 더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 걸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리스크를 줄지 않느냐. 네.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는데 TSMC가 아주 단칼에 얘기를 하죠. 네,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기술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 쉽지 않죠. 이게 네.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렇죠. 네, EUV를 안 쓰고 SMIC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뭐 10나노, 7나노까지가 한계죠. 네, 3나노, 2나노까지 가게 되면 EUV도 더블 패터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삼성이 이런 뭐 근데 신문 기사나 보면 기술력은 정말 뭐 대등하다고 저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이 거래선을 바꾸기 좀 어려워서 그런가요? 이 세트 업체들이 TSMC 주는데 기술력이 삼성으로 바꾸기가 분야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공정 기술력은 유사하다고 칠 수가 있어요. 근데 후공정에서 패키징 기술력은 분명히 또 다르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TSMC가 성장해 오면서 가장 큰 모토가 뭐였냐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모토예요. 삼성은 그래. 고객과 경쟁할 수 있게 되죠. 네, 모든 투자자가 아는 거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은 파운드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잖아. 네. 그렇죠. 시스템 LSI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 내가 삼성이 그걸 접어야 아니 그러니까 안 분사를 해야 돼요. 분사라든지 해야 테스트하면서 그러니까 분사. 시총도 크고 빨리 분사를 해야 네. 반도체가 다른 걸 할 수가 있지. 맞아요. 더 커질 수가 있게 되죠. 이거 왜 그 의사결정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분-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결국 삼성이 분할해야 된다 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또 이 법인이라는 게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고. 그거는 정말 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애플 맞아요. 입장에서는 얘는 영원한 경쟁자거든. 맞아요. 저라도 그러네요. 당연히 안 맡길. 네.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도 안 맡길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도 심지어 앞서 있는 TSMC는 TSMC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밑단에서 막 계속 하고 있는데 TSMC에 다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 점점 더. 그렇죠. 네. 사실은 EUV가 촉발하고 있는 이 진입 장벽이 파운드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파운드리 시장도 과점화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TSMC의 독주는 더 커질 거고 전자가 거기서 2강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마느냐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이슈겠죠. 뭐 이제 갈수록 우리는 뭐 팟캐나 유튜브나 좋은 채널이 많이 생기는데 이리온의 강점은 함께 고민하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분은 저희가 산만하다고도 지적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거 그대로 녹음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걸 몇 번 들으시면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는지는 아실. 이걸 이해가 안 가시면 뭐가 논의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논의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요새 이름 말 때 엄청 욕 먹는데 어떤 사람 내가 증권 채널이나 무슨 막 미디어 유튜브 보다 보면 막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거든. 그걸 듣고서 막 뭐 어쩌고 앞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정작 중요한 건 5, 6월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5, 6월이야.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선반영된 것과 앞으로 변해가야 될 그치. 거를 계속 빠르게 팔로우를 해야 돼요. 빠르게 네. 팔로우하는데 자료를 우리가 계속 써서 계속 방송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5, 6월에 이 가격 추이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방송 들으셨으니까 5, 6월에 디램 쪽 가격이 움직이면 굿뉴스인 거지. 그렇죠. 수요가 반등하고 그치.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그건 아셔야 돼. 지금보다. 내가 막 열불나게 얘기했는데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 대표적으로 봐셔야 될 게 하이닉스 실적도 잘 나왔고 컨콜도 잘했는데 왜 주가가 그날 쉽지 않았느냐. 당연하지. 네, 그게 바로 선반영과 미반영의 차이인 거죠. 그게 네. 기자분들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너 안 봤잖아 영상이 네가.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면 거의 어떤 분이냐 이렇죠. 그러면 네 하고 나는 이제 사실 실적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맞아요.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4분기가 어떨까 지금 관건이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관건이어서. 내일 모레 당장 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전자는 네. 좋게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그걸 또 모두 다 알고 전자가 있다라는 게 더 좋게 안 할 중요해요. 것 같아서 그게 전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네.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람을 빼는 느낌으로 해서 네. 항상 그렇게 하죠.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글로벌 하드웨어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굉장히 강한 확신이에요. TSMC 보면 아주 그냥 TSMC가 네. 정말 TSMC 보고 있으면 야 저 자신감. 네, 애플도 팀 쿡이 나와서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참단 안 듣겠지 뭐.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계속 보수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죠. 뭔가 굉장히 힘들다 네. 쉽지 않다. 네. 마지막에 쫙 이렇게 잘했어요 하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맞았다. 네. 맞았다 이걸 하고 네, 싶은 건데 사실 맞아요. 좋거든 전자가.
나쁘지 않죠. 아, 당연히 예, 나쁘지 좋죠. 않거든. 좋죠. 예. 한입보다 헐나. 아, 펀더 차이가 있죠. 한입 막 오버하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나와도 2인자, 3인자들이 이제 막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만 저 웃기지 않냐?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네. 완전 짱 형님은 나 별로야 막 이러는데 애들 아래 2, 3인자는 좋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개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고민이야. 그렇죠. 네. 5, 6월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름에 잘 넘기면 상당히 재밌어져요.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왜 아래가 두껍냐고요? 단단하냐고요? 제가 나무를 봐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건데 IT 쪽을 딱 보고 있으면 기대가 반영된 게 없어. 맞아요. 아래 무너지기가 쉽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해놨던 거고, 근데 이게 만약 기대가 반영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를 위한 미리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스타디 해놔야 되고 네, 지금 IT를, 뭐가 여기서 막 연준이 얼마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포인트는 시총의 30%를 점하고 있는 삼전이 현재 기대값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맞아요. 계셔야 지금 맞아요.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난 한 달간에 이걸 밥 먹고서도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여기 딱 가면 딱 뭐가 나오냐 4분기가 안 좋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래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조금 좀 스탠스가 바뀔 거거든. 근데 이게 좋아지면 스탠스가 바뀐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이런 애청자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지금 그래서 종목하자는 거지. 열심히 맞습니다. 종목을 해도 안 쫄리거든 지금 해도.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또 말은 또 거치게 혼자서 뻗는다고 했다고 또 걱정은 되지만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려라, 이려. 이려.